새벽 4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아버지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침대에서.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지 못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이고 서울에서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아직 계획 중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68살이십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사실 수 없어서 1년 전부터 저희와 함께 사시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세요. 고맙다, 지은아. 천천히 드세요. 그래. 아내도 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아버지, 약 드셨어요? 아, 깜빡했네. 여기 있어요. 물이랑 같이 드세요. 고맙구나. 6개월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안 주무시나? 저는 조용히 문 쪽으로 갔습니다. 확인해 보려고. 그런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아내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왜 저 시간에?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아내가 아버지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까? 아내가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급히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습니다. 1분 후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며 생각했습니다. 왜 새벽에 아버지 방에?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잘 잤어? 응. 왜? 중간에 안 깼어? 아니, 푹 잤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분명히 새벽에 아버지 방에 갔었습니다. 왜 숨기지? 저는 불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일부러 깨어 있었습니다. 자는 척하면서 30분쯤 지났을까? 아내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아내가 간 곳은 역시 아버지 방이었습니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소공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조금만 참으세요. 고맙다. 무슨 대화인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아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급히 화장실로 숨었습니다. 아내가 안방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저도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다음 날 저는 회사 동료 성민에게 상담했습니다. 성민아, 이상한 일이 있어. 뭔데? 아내가 새벽마다 아버지 방에 가. 뭐? 왜? 모르겠어. 물어봐도 거짓말하고. 성민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야, 혹시 뭐? 아내가 아버지랑.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 새벽에 아버지 방에 가고 거짓말하고. 아니야. 지은이는 그런 애 아니야. 그럼 왜 숨기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럴 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아버지와 말도 안 돼.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깨어 있었습니다. 자는 척하면서. 새벽 4시,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또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지나갔습니다.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버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을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결국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불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탁재, 물컵 2개가 있었습니다. 아내 것이구나. 저는 문을 닫고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뭘 하는 거야? 다음 날, 저는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요즘 잘 주무세요? 응? 그냥 그래. 밤에 깨시는 일은 없으세요? 가끔 깨지. 왜? 그럴 때 뭐 하세요? 그냥 화장실 가거나 물 마시거나. 아, 그렇구나. 왜 물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뭔가 숨기시는 건가? 저는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새벽마다 아내가 아버지 방에 갔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3, 4번 정도. 저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5일 새벽 3시 30분 아버지 방 방문 20분 체류. 3월 7일 새벽 4시 아버지 방 방문 30분 체류. 3월 10일 새벽 3시 아버지 방 방문 25분 체류 패턴이 있었습니다. 항상 새벽 3, 4시, 항상 20라 30분.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저는 결국 결정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다음 날 새벽. 저는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30초 후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손을 문 손잡이에 올렸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아내가 아버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꼭. 뭐야. 이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더 자세히 봤습니다. 아버지가 떨고 계셨습니다. 온몸을. 아내가 아버지를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꿈이에요. 악몽이에요. 괜찮아요. 지은아. 네, 저예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악몽을 꾸시는구나. 그래서 아내가. 하지만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해?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악몽이라면 말해도 되는데 왜 숨기지? 뭔가 더 있는 거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 뭘? 너 새벽마다 아버지 방에 가잖아.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봤어. 여러 번. 왜 가? 무슨 일 있어? 아내가 한참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악몽을 꾸세요. 악몽? 네, 밤마다, 심하게. 그럼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아버님이 말하지 말래요. 당신 걱정시키기 싫으시대요.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인데. 알아. 근데 아버님이 완강하셔서.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야지. 미안해. 다음부터는 말해. 알았지? 알았어. 하지만 저는 여전히 뭔가 더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악몽만으로 저렇게 매일 뭔가 숨기는 게 더 있어. 일주일 후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4시 아내가 아버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내 손에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옷이었습니다. 젖은 옷. 왜? 왜 아버지 옷을? 저는 더 깊은 의심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아버지 옷 가지고 나온 거 봤어. 봤어? 응. 왜 아버지 옷을?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뭘 말해? 아버님이 그냥 악몽만 꾸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땀을 엄청 흘리세요.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네. 그래서 제가 매일 밤 옷을 갈아입혀 드려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네. 거의 매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버님이 절대 말하지 말래요. 아들한테 창피하시대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옷 갈아입히고 이불 갈고. 여보. 근데 아버님이 너무 불쌍하세요. 혼자 고생하시는 게.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의심해서. 괜찮아. 이제 나도 도와줄게. 아니야. 아버님이 싫어하실 거야. 그래도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뭘? 아버지 매일 악몽 꾸신다면서요? 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이한테 들었니? 네. 미안하다. 왜 미안해요? 아프신 거잖아요. 아프다기보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해서. 창피하긴요. 아들한테 매일 밤 옷 갈아입는다는 걸 들키는 게 남자로서. 아버지. 나이 들면서 이것저것 안 되는 게 많아.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악몽도 자꾸 꾸고 땀도 엄청 흘리고 지은이한테 폐만 끼치고. 아니에요. 수진이는 괜찮대요. 하지만 아버지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 네. 악몽이랑 식은땀, 뭔가 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망설였습니다. 알겠다. 가볼게. 일주일 후 우리는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MRI, 심전도. 3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치매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매요? 네. 악몽과 식은땀은 치매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밤에 배회 증상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배회요? 네. 치매 환자들은 밤에 자주 일어나서 집 안을 돌아다닙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초기라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면 괜찮아지나요? 완치는 어렵지만 증상 완화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왜요? 내가 치매래. 괜찮아요. 초기니까 약 먹으면 돼요. 하지만 너희한테 짐이 되잖아. 아니에요. 가족인데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아버지는 약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번. 아내가 챙겨드렸습니다. 아버님, 약 드세요. 고맙다, 지은아. 천천히 드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증상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때요? 좀 나은 것 같아. 악몽도 덜 꾸고.
다행이다. 땀도 덜 흘리고. 좋으시네요.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2개월째. 아버지가 밤에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응? 나가야 해. 지금 새벽 2시예요. 어디 가시려고? 회사 가야 해.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에 퇴직하셨습니다. 치매가 심해지시나. 아내와 저는 교대로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여보, 오늘 밤은 내가 깨어 있을게.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회사 가야 하잖아. 너도 학교 가잖아. 괜찮아. 나는 수업 중에 쉴 수 있어. 미안해. 괜찮아. 우리 아버지인데. 하지만 둘 다 지쳐갔습니다. 3개월째 아버지 배회가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만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도. 아버님 어디 가세요? 엄마 찾아야 해. 아버님, 어머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아니야, 엄마가 날 기다려.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막았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비켜, 엄마한테 가야 해.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30분 후, 아버지가 진정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네. 나 왜 여기 있어? 아버지, 저 진우예요. 아버지 아들. 진우? 아버지가 저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진우 맞니? 네, 아버지. 미안하다. 잠깐 잊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날 잊으셨어. 그날 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간 우리 둘 다 못 버텨. 나도 알아. 어떡하지? 요양원 알아봐야 하나? 요양원? 응. 아버님을 전문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곳.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싫어하실 텐데. 나도 알아.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여보세요, 치매 환자 입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요? 네, 24시간 케어 서비스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 우리 월급으로는 저의 월급은 400만 원. 아내 월급은 300만 원. 합쳐서 700만 원. 거기서 집 대출 150만 원, 생활비 300만 원. 요양원비 250만 원을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일주일 후. 최악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한밤중에. 우리가 자는 사이에.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없어. 뭐? 우리는 집안을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실종됐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사진 있으세요? 네, 여기요. 옷은 뭐 입으셨어요? 회색 잠옷이요. 언제 실종되신 것 같아요? 어젯밤 우리가 잘 때. 경찰이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색하겠습니다. 저와 아내도 동네를 뒤졌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님. 하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여전히 못 찾았습니다. 여보, 어떡해. 경찰이 찾을 거야. 걱정 마.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신 거야? 밤 10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강북쪽 공원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괜찮으십니다. 다만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우리는 급히 차를 타고 갔습니다. 공원에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담요를 덮고. 아버지. 저는 달려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진우야? 네, 아버지, 저예요. 여기가 어디지? 공원이에요. 아버지 왜 여기 오셨어요? 모르겠어. 그냥 걷다 보니까. 아버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길을 잃었어.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찾았으니까. 경찰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셔야겠어요. 치매 환자는 배회 증상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문에 잠금 장치 설치하시고 환자분 손목에 인식표 달아주세요. 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버지, 푹 쉬세요. 고맙다. 아버지가 금방 잠드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거실에서 대화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나도 알아. 문에 잠금 장치 달아야겠어. 응. 다음 날. 현관문에 특수 잠금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열리는 장치. 이제 아버지 혼자 못 나가실 거야. 응. 그리고 아버지 손목에 인식표를 달았습니다. 이게 뭐야? 인식표예요. 혹시 길 잃으시면 경찰이 연락할 수 있게요. 알겠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배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밤새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줘. 나가야 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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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안 돼요. 비켜. 나가야 한다고.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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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아내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2시간씩, 3시간씩. 여보, 못 자겠어. 나도. 우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가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선생님, 지은 선생님 괜찮으세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푹 쉬셔야 해요. 네. 요즘 스트레스 많으세요? 네. 의사가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얼마나요?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 이러다가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 치매, 밤마다 배회, 문두드림, 우리의 불면증.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케어의 한계입니다. 한계요? 네. 가족이 치매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전문 시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요양원 말씀이시죠? 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정부 지원금 알아보셨어요? 정부 지원금요? 네. 치매 환자는 장기요양보험 적용됩니다. 그게 뭔가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국가에서 치매 환자 돌봄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얼마나요?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요? 네, 신청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치매 환자 지원, 신청 방법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했습니다. 아버지 장기요양보험 신청하고 싶습니다. 환자분 증상이 어떻게 되세요? 치매 초기인데 배회 증상이 심합니다. 알겠습니다. 평가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언제요? 다음 주 화요일 가능하세요? 네. 일주일 후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사가 아버지를 면담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모르겠어. 이게 뭔지 아세요? 연필을 보여줌. 그거, 쓰는 거. 이름이 뭐예요? 모르겠어. 평가사가 기록했습니다. 1시간 후 평가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주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아버지는 매일 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와 아내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못 버티겠어. 조금만 참아. 결과 나오면. 언제까지 참아. 난 매일 학교에서 졸아. 아내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긴. 나도 힘들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장기요양 3등급 판정. 한 달 지원금 150만 원. 저는 기뻤습니다. 여보, 됐어. 정말? 응, 한 달에 150만 원 지원받아. 그럼 요양원 갈 수 있어? 응, 요양원비 250만 원인데 150만 원 지원받으면 우리가 100만 원만 내면 돼. 정말?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드디어 해결됐어. 하지만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요양원? 네. 그곳에서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니까. 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를 버리려고? 아버지의 그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버린다고요? 그런 게 아닌데. 저희는 아버지를 더 잘 돌보기 위해서였는데.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달랐나 봅니다. 요양원은 곧 버림받는 것이었나 봅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버리는 게 아니라. 말을 이어가려는데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저녁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문 앞에 식사를 놓아뒀지만 한참이 지나도 가져가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대로 식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대화를 끊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도 고개를 돌리시거나 모른 척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눈빛에서 깊은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만 말을 거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걸 복돼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그렇게 짐이었니? 아니에요, 아버님. 그럼 왜 날 보내려고 해? 아버님을 위해서예요. 저희가 제대로 돌봐드릴 수가 없어서. 거짓말, 그냥 귀찮아진 거지.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더 듣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외면하셨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해서 들어와도, 저녁 식사 때도,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여전히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낮에는 저를 무시하시면서 밤에는 저를 깨우셨습니다. 저는 그 모순적인 상황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내와 다시 상의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설득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우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우리는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내가 또 한 번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복도에서였습니다. 다행히 동료 교사가 발견해서 빨리 처치를 받았지만 저는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링거를 맞으며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왜 미안해? 내가 더 잘 버텼어야 하는데. 아니야, 네가 너무 고생했어.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의사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이번에는 더 심각합니다. 얼마나요? 영양실조의 극도의 스트레스. 지금 당장 휴식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최소 한 달은 완전히 쉬셔야 합니다. 학교도 못 가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침대에 누이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아버지는 아내가 쓰러진 걸 아시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방에만 계셨습니다. 저는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라기보다는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수진이가 오늘 또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한 달 쉬래요. 아버지가 조금 움찔하셨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매일 졸아요. 실수도 많이 해요. 이번 주에 큰 실수해서 상사한테 혼났어요. 우리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요. 진짜로.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아버지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도 안다. 예? 내가 너희한테 짐이라는 거. 아버지, 밤마다 문 두드리고 낮에는 배회하고 나도 미안해.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근데 요양원이 무서워. 무섭다고요? 거기 가면 정말 버려지는 것 같아서.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안 그래요, 아버지. 매일 찾아뵐게요. 주말마다 모시고 나올게요. 정말? 네, 약속드려요. 아버지가 한참을 우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다, 가마.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는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시설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어르신 방이세요. 1인실이었습니다.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되고요. 간식도 있어요. 치매 환자 전문 프로그램도 있어요. 미술치료, 음악치료. 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를 모셔다 드렸습니다. 짐을 옮기고 방을 정리하고 옷장에 옷을 넣어드렸습니다. 아내가 준비해온 가족사진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아버지, 저희 갈게요. 그래. 주말에 바로 올게요. 응. 전화 자주 할게요. 알았어.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고맙다, 아들. 제가 감사하죠. 요양원을 나오는데 뒤돌아 봤습니다. 아버지가 창문으로 저희를 보고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흔들었습니다. 차에 타서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잘한 거 맞지? 그래, 잘한 거야.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조용함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슬펐습니다. 첫 주말이 왔습니다. 약속대로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사과와 배를 넣었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짓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식사는 잘 나와요? 그래, 괜찮아. 다른 어르신들이랑은 친해지셨어요? 아직은 잘, 대화가 계속 끊겼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안 좋아 보였어. 응, 나도 느꼈어. 우리가 잘못한 걸까? 모르겠어. 2번째 주말. 또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갔습니다. 잡채와 불고기였습니다. 아버지는 반가워하셨습니다. 같이 음식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많이 드시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이 잘 안 드세요. 왜요? 환경 변화 때문인 것 같아요. 적응 기간이 필요하세요. 얼마나요? 1~2달은 걸릴 수 있어요. 저는 걱정됐습니다. 3번째 주말. 아버지가 더 수척해지셨습니다.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냥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점점 안 좋아지시는데. 나도 봤어. 차라리 다시 모셔올까?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또다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주말마다 찾아갔습니다. 평일에도 전화를 자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점점 더 말씀이 없어지셨습니다. 아버지, 저 진우예요. 응.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식사는 하셨어요? 응. 대화가 1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간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떠세요? 많이 우울해하세요. 우울증이요? 네. 방에만 계시고 프로그램도 참여 안 하시고 다른 어르신들이랑도 어울리지 않으세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어르신이 지금 많이 불안해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밤새 우시면서 보호자님 찾으세요. 지금요? 네. 가능하시면 오셔서 좀 달래주세요. 저는 급히 옷을 입고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한밤중인데도 차를 몰고 갔습니다.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진우야, 나 집에 가고 싶어. 아버지, 여기 싫어. 무서워. 집에 가고 싶어.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우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아니야, 못 버티겠어. 제발 집에 데려가줘. 아버지, 제발. 저는 울면서 아버지를 달랬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진정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하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나도 아버지를 다시 모셔올까? 아내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나도 한계야. 솔직히. 알아. 아버님을 사랑해. 근데 나도 살아야 해. 아내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이기적이지? 아니야. 당연한 거야.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셨습니다. 보호자님, 어르신이 식사를 거의 안 하세요. 약은 드세요? 그것도 거부하세요. 이러다가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주말에 또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마르셨습니다.
뼈만 남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식사 좀 하세요. 배 안 고파. 그래도 드셔야죠. 싫어. 저는 답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어르신이 심각해요. 알아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죠? 솔직히 집으로 모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이 이곳에 너무 적응을 못하세요. 요양원이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보호자님, 어르신이 없어졌어요. 뭐라고요? 방을 나가셨는데 어디 가셨는지. 저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건물 안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새벽 1시쯤 어르신이 방에서 나가셨어요. CCTV에 찍혔는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복도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비틀거리시면서 비상구 쪽으로 가셨습니다. 비상구를 여셨어요. 알람이 울렸는데 직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네.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라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찾아다녔습니다. 아내도 와서 같이 찾았습니다. 아버님, 어디 계세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어디요? 요양원에서 3km 떨어진 공원이요. 저는 급히 그곳으로 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맨발로. 3월 초라 아직 쌀쌀했는데 아버지는 떨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달려가서 안았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나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어. 아버지, 그곳은 내 집이 아니야. 나는 내 집에 가고 싶어.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제발, 집에 데려가줘.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로 아버지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저천증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많이 힘드신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요양원 적응이 안 되시나 봐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로 다른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집으로 모셔올게. 그래, 그렇게 하자. 미안해. 네가 힘들 텐데. 괜찮아? 우리 아버지인데. 아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날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제 편히 쉬세요, 아버지. 응. 아버지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금방 잠드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와 아내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다시 원점이야? 응. 우리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아버지가 배회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또다시 잠을 설쳤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진우 씨, 요즘 상태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죄송합니다. 집안 사정 안다고 해도 일은 해야죠.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2, 3시간밖에 못 자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더 심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중에 졸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출근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쓰러진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깨웠지만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과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분, 이러다가 큰일 나요. 푹 쉬셔야 해요. 일도 당분간 쉬시고. 일을 어떻게 쉬어요? 건강이 먼저예요.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병가를 냈습니다. 우리 둘 다 한계였습니다. 그 이후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를 24시간 돌봐야 했습니다. 밤낮으로. 저와 아내가 교대로. 하지만 몸이 안 따라줬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문을 두드리고 계셨는데 저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내가 갈게.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면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5분 후, 쿵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복도에 나가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119를 불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아내를 실었습니다. 저도 같이 탔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영양실조와 탈수가 심각합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해요. 며칠이요? 최소 일주일은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저는 병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아내는 입원하고 아버지는 혼자 집에 계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 전화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진우야?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는? 저는 괜찮은데 수진이가 입원했어요. 알아요? 봤어. 쓰러지는 거.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보셨다고요? 아버지, 지금 정신이 맑으신 거예요? 응, 오랜만에 정신이 또렷하구나.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진우야, 나 지금 집에 혼자 있어. 올 수 있어? 지금요? 밤 12시인데. 응,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꼭. 저는 고민했습니다. 아내를 두고 가야 하나.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30분 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아내 병실로 갔습니다. 아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메모를 남기고 나왔습니다. 여보, 잠깐 집에 갔다 올게. 아버지한테 급한 일이 있대. 금방 올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거실에 있어.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세도 바르고 눈빛도 맑았습니다. 앉아라.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한참 동안.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갑자기 왜요? 내가 너희한테 거짓말했어. 거짓말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치매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하지만 병원에서 진단받으셨잖아요. 그건 내가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거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진우야, 들어봐. 처음부터 설명할게. 그리고 아버지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 수 있다니.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TV 보고. 하지만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느꼈어. 너희가 불편해하는 걸.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있으면 너희가 불편하잖아. 아버지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부부가 시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 쉽지 않다는 걸 아버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어떨까? 네? 내가 병들면 너희가 나를 돌보는 게 당연해지잖아. 그럼 너희도 죄책감 없이 날 대할 수 있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매인 척 하신 거예요? 응.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만 보였어. 깜빡깜빡하는 척. 그랬더니 너희가 걱정하더라. 그게 좋았어. 너희가 날 걱정해 주는 게.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 받을 때도 일부러 문제를 틀리셨답니다. 의사 질문에 모른다고 하셨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했어. 사실 알고 있었는데. 연필이 뭐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했어. 당연히 알지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밤에 배회하신 것도? 응. 일부러. 문 두드리신 것도? 응. 땀 흘리신 것도? 그건 진짜 긴장해서 그랬어. 연기하느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외로웠어.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어. 그래서 너희랑 함께 살고 싶었어. 그럼 그냥 함께 살면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건강하면 너희가 불편해하잖아. 그래서 아픈 척했어. 아버지가 계속 우셨습니다. 아프면 너희가 날 챙겨주잖아. 날 돌봐주잖아. 아버지, 그게 너무 좋았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어. 너희가 이렇게까지 힘들 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수진이가 쓰러지는 거 봤어. 오늘.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너희를 죽이고 있구나. 아버지가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 영희 그만하려고. 아버지. 진우야, 용서해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너희를 속였어. 괜찮다니까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 저는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는 알고 있었어요? 응. 언제부터요? 한 달 전쯤 수진이가 눈치챘어. 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아내가 새벽마다 아버지 방에 온 이유. 그건 아버지가 악몽 꾸는 걸 도와드리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진이가 나한테 물어봤어. 아버님, 진짜 치매 맞으세요? 하고. 나는 처음에 발뺌했어. 근데 수진이가 알더라. 내 눈빛을 보고. 그래서 수진이가 응.
수진이가 날 달랬어. 괜찮아요, 아버님. 저한테만 말씀하세요 하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랑 밤마다 이야기했어.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너희랑 함께 있고 싶은지. 수진이가 들어줬어. 그리고 위로해줬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진이는 천사야. 진짜로. 저도 울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 아버님,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고. 근데 나는 못 그만뒀어.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간 거야. 아버지, 오늘 수진이 쓰러지는 거 보고 그제야 정신 차렸어.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진우야, 나 이제 혼자 살게. 뭐라고요? 너희랑 못 살아. 이렇게는. 안 돼요. 돼. 나는 괜찮아. 혼자 살 수 있어. 하지만 진우야, 수진이 생각해. 수진이가 죽겠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집 다시 구할게. 작은 원룸이라도. 돈은요? 연금으로 충분해. 걱정 마. 그리고 주말마다 너희 보러 올게. 아니면 너희가 와도 되고. 아버지, 이게 맞는 거야. 서로를 위해.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깨어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아버지 만나러 갔었어. 아버님 괜찮으셨어?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다 말씀하셨어. 뭘? 치매 아니었다는 거.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어. 그리고 여보가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도.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아니야. 나는 알면서도 말 안 했어. 아버님이 너무 불쌍하셔서.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아버지 챙겨줘서. 당연한 거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혼자 다 감당하면서. 아내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한참 후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가 혼자 사시겠대. 그게 맞는 것 같아? 모르겠어. 근데 아버지 결심이 확고하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3일 후 아내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네, 아버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아내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마음 이해해요. 고맙다. 우리는 셋이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의 새 집을 구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하철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어때요? 좋아. 혼자 살기 딱 좋네. 창문도 크고 햇빛도 잘 들어와요. 그래.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그 2주 동안 우리는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밤에 문을 두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배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도 잘 하셨습니다. 아버지, 밥 맛있으시죠? 그럼 수진이 요리 솜씨가 최고야. 과찬이세요. 진짜야. 내가 이렇게 잘 먹는 거 오랜만이야. 함께 TV도 봤습니다.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함께 장도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너무 소중했습니다. 이제 곧 헤어질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사 전날 밤, 우리는 셋이서 거실에 모였습니다. 내일이면 이사네요. 그러게. 아버지, 외로우시면 언제든 오세요. 그래. 고맙다. 아버지가 우리를 보셨습니다.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아버지,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외롭다고 거짓말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끝까지 날 버리지 않았어. 진짜 고마워. 저와 아내도 울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요즘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주는 자식이 어디 있어. 우리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그래, 내가 복 받은 거지.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이불, 몇 가지 생활용품.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아내가 이것저것 정리해드렸습니다. 아버님, 이불은 여기 넣어드렸어요. 그래, 고맙다. 약은 냉장고 옆 서랍에 있어요. 꼭 드세요. 알았어. 음식은 냉장고에 가득 채워뒀어요. 부족하면 전화하세요. 그래. 걱정 마.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아버지, 저희 갈게요. 그래. 주말에 바로 올게요. 천천히 와도 돼? 아니에요. 토요일에 올게요. 알았어. 아버지가 현관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안았습니다. 아버지, 외로우시면 바로 연락하세요. 그래. 걱정 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는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창문으로 저희를 보고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흔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잘한 거 맞지? 그래, 맞아. 아버님 외로우시면 어떡해? 괜찮으실 거야. 아버지 생각보다 강하셔. 응.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계셨는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상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 것만. 이상하다. 응. 아버지 거 안 차리니까. 나도 그래.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여보. 응? 오랜만이다. 이렇게 조용한 밤이. 그러게. 문 두드리는 소리도 없고. 응.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조용해서 좋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아침 드셨어요? 지금 먹으려고? 혼자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전화했습니다. 아버지는 잘 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산책 좀 하고, TV 보고, 식사는? 잘 먹었어. 수진이가 해준 반찬 먹고 있어. 다 떨어지면 만들어 드릴게요. 천천히 와도 돼. 토요일이 됐습니다. 약속대로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 왔구나. 아버지가 반겨주셨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혼자 어떠세요? 괜찮아. 생각보다 할 게 많더라. 뭐 하시는데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고 바빠. 혼자 다 하시네요. 그래야지. 이제 혼자니까.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드신 김치찌개였습니다.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그럼 먹어봐. 맛있어. 정말 맛있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는데요? 그치?
혼자 살려니까 요리도 배우게 되더라. 대단하세요. 식사 후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여기 좋네요. 그래, 날씨 좋으면 매일 와.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오세요? 응, 친구도 몇 명 생겼어. 정말요? 그래, 같이 운동하고 바둑 두고.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적응을 잘 하고 계셨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밝아지셨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나도 기분이 좋아. 혼자 사는 게 괜찮으세요? 응.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 적응됐어. 다행이에요. 그리고 너희 보고 싶으면 연락하면 되잖아. 네.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오히려 이게 나은 것 같아. 너희랑 가끔 보니까 더 반갑더라. 저희도요. 정말이었습니다. 매일 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더 반가웠습니다. 더 소중했습니다. 저와 아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충분히 잠을 잤습니다. 일도 잘했습니다. 건강도 회복됐습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 갈까? 좋아. 주말에 아버지 뵙고 저녁에는 둘이서 영화를 봤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행복해? 응. 너는? 나도.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셨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하셨습니다. 진우야, 너희 둘이서 같이 올 수 있어? 그럼요. 무슨 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 토요일에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가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직접 만드신 음식들이었습니다. 우와, 아버지 요리 실력이 늘으셨네요. 하하, 그치? 매일 하니까.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아버지가 우리를 보셨습니다. 나 결혼하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결혼이요? 응. 이 동네 사는 할머니랑. 세상에. 알고 지낸 지 3개월 됐어. 착한 분이야. 아내가 웃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버님. 고맙다. 언제 하세요? 다음 달 조촐하게 할 거야.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아버지. 고맙다, 아들. 다음 달 아버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조촐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 몇 명만 모였습니다. 신부는 65살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인자하게 웃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할게요. 식이 끝나고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시죠? 그럼, 너무 행복해. 저도 기뻐요. 진우야, 너한테 고마워. 왜요? 날 혼자 살게 해줘서, 그래서 순자 씨를 만났어. 함께 살았으면 못 만났을 거야.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하지? 나이 들어서 다시 사랑에 빠질 줄이야. 저도 신기해요. 고맙다, 아들. 정말 고마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아버지. 뭐가? 제 아버지여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지금 27살입니다. 아내는 34살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69살, 새어머니는 66살이십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행복하게 사십니다. 가끔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진우야, 밥 먹었니? 네, 아버지. 같이 드세요. 그래. 우리는 4명이서 식사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떨어져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건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치매인 척했던 그 시간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네? 너 새벽에 화장실 갈 일 있으면 내 방문 두드려. 저는 웃었습니다. 왜요? 확인하려고. 네가 잘 자고 있는지. 아버지? 농담이야. 하하.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어떤 거짓말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배회는 외로움의 표현입니다. 어떤 새벽은 진실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시아버지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한 가족의 비밀과 사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조용한 복도, 열리는 방문, 그리고 진실.